안녕하세요. 오늘은 촌놈의 금융톡톡 시간인데요. 처음으로 금융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을 초대해서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 1, 2학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게스트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증권사 PB로서 한 3년 정도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행원으로 대략 한 2년 정도, 그래서 금융 경력이 총 5년 정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공통점을 보자면 PB로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또 PB를 그만뒀고 그리고 여전히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 분과는 커리어 첫 시작으로 왜 PB를 선택했는지, 또 PB의 어떤 점들이 힘들어서 관두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직종, 그러니까 게스트분은 행원, 저는 펀드 매니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종과 PB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고 어떤 점이 좀 더 아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분과 저랑 이제 교집합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PB로 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PB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눠볼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취준생분들 아니면 또 대학생분들께 실무를 경험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제 PB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나는 원래는 막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대학교 선배가 갑자기 FRM을 준비하는 옆에서, 그래서 그냥 FRM을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FRM 하다 보니까 금융이 재밌는 거라. 그래서 이제 FRM 다 따고 CFA 준비하고 끝났어. 근데 이제 금융은 재밌었는데 막 스펙으로 보면 우리 막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토익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자격증 공부만 딱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내가 무역국제학부인데 보통 그래도 기본 900점은 넘어, 토익이. 근데 내가 토익 780점이 우리가 그 기준컷인데 졸업, 내가 785점 맞고 끝냈거든. 그러니까 딱 진짜 내가 준비한 거는 FRM 파트 2까지 딴 거랑 CFA 레벨 1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다행히 이제 원래는 뭐 PB가 되고 싶었던 아니었고, 나는 다른 영상에서 말했는데 애널리스트 아니면 PB 둘 중에 하나긴 했는데 이제 PB가 우연찮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고. 그럼 게스트님은? 난 근데 사실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교 진로를 정할 때 지원 동기 아이디. 오케이. 이제 나는 가족분 중에 친척분 중에 증권회사를 다닌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업 쪽을 생각하면서? 그치. 금융업을 생각하면서 이제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경영학을 선택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보다는 회계, 재무 회계, 재무, 공부를, 투자론 이런 거, 투자론, 금융 투자론, 뭐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이런 거, 그쪽으로 다 들었네.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같이 땄었어. 자격증 어떤 거? 그때는 땄지? 이제 삼투상, 증조상, 사투상, 그거랑 파생 상품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땄고, 그 다음에 나도 조금 더 자격증을 뭘 딸 수 있을까 했을 때 국내 재무위험관리사, 국내 FRM 그거를 하나 더 땄었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따고 금융회사를 처음 지원했지.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다 자격증 쪽 공부하고 대학교 수업도 보통 이제 그쪽으로 다 듣고, 대외 활동이나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나처럼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썼나? 많이 안 쓰고, 토익은 그냥 중간 정도, 중간이 어느 정도? 850 이상만. 850. 보통 그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하더라. 그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학교 생활 중에 금융회사 관련된 그냥 작은 인턴 같은 거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증권회사는 아닌데, 금융공기업에. 그런 데서 인턴을 같이 했고. 뭐 예보, 예결,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신보. 신보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뭐 돈을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 보증서를 연장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랑 관련돼서 통화도 많이 하고 업무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그때 좀 재미를 느꼈고, 그러면서 이 재미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지원 동기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그냥 전체적인 금융권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그러면은 내가 인턴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인턴이
취업할 때 진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긴 해. 아, 인턴 경험은 음, 딱히 경력 이런 거에 인정을 받는 건 아닌데 자소서 쓸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 아, 그러니까 이 인턴 한 줄보다는 그치. 자소서 쓰는 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를 풀어가지고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사례를 적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음, 분명히 항목 중에 이제 조직 생활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은데 그럴 때 좀 풀어서 쓰면 좋았던 것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자소서가 오히려 더 어려웠고 또 자격증 이런 거 쓸 거 있는데 자소서는 뭐 대외 활동도 굳이 막 한 거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턴 있으면은 그런 것 좀 풀었을 수 있겠네. 그리고 그러면은 보통 지원을 할 때 다 아예 금융업이었고 은행도 지원하고 은행은 증권도 지원하지 지원하고. 않고 오. 증권회사를 지원을 바로 딱 했었어. 진짜 증권 목표로 해서 그냥 쭉 준비를 한 거네. 대학교 4년을. 휴학 때는? 휴학도 했었지. 휴학 때는 뭐 했는데? 휴학했을 때 이제 인턴하고 나머지는 여행을 다니고 취업 대학에. 준비하고 그리고 NCS를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휴학하고 나머지 반학기는 NCS 공부를 하고 우리 때 NCS 없지 않았나? 우리 NCS 봐서 들어왔잖아. 우리 NCS였나? 우리 아, NCS. 맞나? 나 NCS 공부한 기억이 없지, 왜. 막바지라고 기억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할 때는 다 PB로? PB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 전부 다? 근데 증권회사를 많이 지원한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러면? 거의 지원하면서 붙었지. 여러분들 이렇게 게스트분들 이렇게 능력자세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도움이 됐던 건 진짜 그 관련된 수업 들으면서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파생상품 시험은 파생상품 교육 듣고 나서 바로 시험을 딱 강의 듣고 치고. 그러니까는 파생상품은 사실 대학생이 접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치. 수업을 딱 듣고 시험 치니까는 확실히 절약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도움되는 것 같다. 나도 FRM 할 때 경영학과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그 파생 쪽이 진짜 많이 도움됐거든. 그렇게 재무나 회계 쪽 들으면서 금융 관련 자격증 도움되는 것은 바로바로 해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따고 그렇게 투자론 이런 거 들어도 그치. 증권 상담사 딸 수 있는 도움이 그치. 마코비츠 선생님 나온다. 투자론에. 그래서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관심 있으면 뭐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으로 해서 그 수업만 딱 듣고 자격증도 같이 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추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PB된 금융업 종사자들 이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둘 다 PB를 해봤잖아. 그랬을 때 이 PB라고 하는 직업이 진짜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가 생각하는 PB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학생 때는 PB가 뭐 하는 사람이고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고 IB도 어떤 직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단 말이야. PB는 이제 개인들한테 연락해서 뭔가 재테크를 도와준다거나 운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세일즈를 한다거나 이런 직종인 것 같은데 내가 PB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PB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세일즈맨이다. 근데 뭐 지식이 또 아예 없어서는 절대 안 돼. PB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금융업 직군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낮은 단계 지식을 요하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든 그냥 매력적인 걸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개인 고객한테 세일즈하는 사람이 PB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PB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게스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세일즈 쪽에 더 비중이 큰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의 자산을 불리면서 나의 수익도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그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PB는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증권사 직원으로서 자기에게 증권사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고객의 수익률, 자산의 수익률을 올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잖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의 수익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증권사 PB 직원으로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낮으면 영업사원인데 영업 실적이 딸리면 본업 유지하기가 힘든 사업이다.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간 발령받은 지점의 지점장님이 좀 많이 빡세신 분이셨잖아요. 우리 많이 알잖아. 네. 우리는 알잖아. 뭐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증권사인지 아는 사람은 충분히 알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경우에는
매일같이 회의하면서 실적 체크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2,500을 해야 되면은 그걸 나누기 영업 일수를 해가지고 하루 단위로 성과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못했는지 하고, 한 일주 단위로 또 한 번 더 면담해가지고 왜 충족 못했으면 왜 충족 못했는지, 그 다음에 뭐 충족했으면은 오히려 한 달 성과를 더, 목표 성과를 더 올려서 이만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달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객한테 주식을 추천했는데 그게 잘 올라서 난 더 갈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도 매도하라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권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많지. 우리도 응. 개인 목표가 매일 목표가 있고 한 달 목표가 그러니까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고서를 매일 쓰고 그러니까. 매일 불신사원처럼. 매일 5시에 회의실에 들어가서 뭐를 매매했고 뭐를 매매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성과가 얼마고 얼마 부족했고 왜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이 부족한 걸 내일은 메꿀 수 있는지 그거를 반복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그치. 그래서 진짜 매매하면 안 되는 것도 매매를 한 적이 많고 진짜 갈아타지 않아야 될 상품이 있음에도 억지로 갈아타고 그지. 없지는 않아.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방금 이 대화가 약간 순도 100%인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나도 아마 그 후이즈 여의도 촌놈이라 해서 이 촌놈 톡톡, 금융 톡톡 프리뷰를 해가지고 PB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뭐 이해상충, 뭐 말 좋아서는 좋게 표현해서 뭐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었고 직원으로서 수익이랑 그 고객의 수익률에서 이해상충 때문에 중간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PB로 생활을 하면 나도 이제 그랬고 게스트님도 그랬고 운영이나 재테크 관리해주는 사람보다는 이제 세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건 것 같거든. 나는 이기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PB로 생활할 때는 내 수익이 조금 더 우선순위였거든. 워낙 스트레스를 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고객 수익률이 일단 뒷전이고 ELS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실적을 조금 쉽게 올릴 수 있는 맞아.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추천해줘야 되는 사람한테도 ELS 추천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두 개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PB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영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부담을 느낄 거 각오하고 맞아. 와야 된다 생각하거든. 물론 그 부담에 의해서 판매를 한 것이 수익이 좋아가지고 나의 수익이 될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PB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치. 그렇지 않았을 때까지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도하지 말아야 될 때 매도를 권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아마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가 개인분들이실 거고, 그럼 개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전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PB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PB는 조심해라. 아니면은 이런 PB는 진짜 괜찮은 PB다.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너무 높은 PB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회전율이라고 하면 샀다 팔았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치. 막 1, 2% 수익이 났는데 팔아요. 물론 1, 2% 손실 났을 때도 팔아요 해줄 수 있는 PB는 좋은 PB인 거고 1, 2% 수익 났는데 팔아요. 마이너스 10% 손실 났는데 가만히 전화 안 오는 PB. 그치. 그리고 잦은 매도를 권하는 이유가 이제 팔고 사고 할 때마다 PB의 수익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채권 되게 큰 하우스였잖아요. 그쵸. 그쪽 지점이. 그쵸. 그리고 그쵸. 채권 매매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벌으셨는데 고객분들이 내가 산 채권 가격보다 이자를 받으면서 또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PB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잘 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매매 수익 그 PB의 수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객도 좋은 부분이니까 하지만은 내가 샀던 채권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 PB도 있단 말이에요. 이자 받은 걸 계산해가지고 원금 손실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매매를 하기 위한 판매일 뿐이니까 내가 받은 이자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난 거지 사실 채권 가격으로만 보면 손실이 났잖아요. 내가 산 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그런 거. 그런 PB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점은 채권을 많이
매매를 안 안 하니까 다뤄가지고 잘 몰랐어. 아, 그런 사람도 크게 있구나.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자 받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버리니까 손실은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놔두면은 뭐 예, 좋은, 근데 보통- 좋은 가격의 상환이 될 수도 있는 그치, 거고. 채권은 부도만 안 나면 일단은 쭉 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회전에 의해서 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 채권 일단은 둘 다 공통점은 아무튼 잦은 매매를 권하는 사람들. 근데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PB들 중에 너무 작게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걸러야 되는 PB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막 할 때 다 아는 척 하는 PB. 그러니까 PB로서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개인이 전화를 했을 때 이 PB라고 하는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PB로서는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은 뭐 차트만 열리고. 보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차트만 보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그 대신에 자기가 아는 걸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오히려 좀 괜찮은 PB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PB는 좀 걸러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PB로 있었을 때 좋았던 거 그리고 PB로서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PB로서 좀 괜찮았던 건 뭐 있어요?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 고객이 수익날 그때 진짜 보람을 PB로서 느껴? 보람을 느끼죠. 어... 나는 회사 다닐 때 되게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냥 자녀분 이야기, 본인 노후 생활 이야기 이런 걸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고객이지만은 되게 친한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는 기쁘고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 진짜. 그리고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얘기하자면 좋았던 걸 얘기하자면 나는 그런 돈이 없거든. 근데 그 큰 돈을 내가 매매를 해보는 거지. 그게 없다면 나도 다양한 종목을 매매해볼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종목을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화 와서 모르는 종목을 매매해. 그럼 한번 괜히 내가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큰 금액도 돌려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난 좋았던 것 같아. 내가 해보지 못했던 투자들을 고객 돈에 의해서 내가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 들으면서 너 처음으로 반성을 넣어. 왜? PB로서 좋은 점 뭐였지 생각할 때 없었어. 나는 못 그랬지만 이 PB로서 좋은 게 뭐냐면 동기들 보면은 우리는 그때 3시가 장 마감이었잖아. 한 4시 되면은 한 우리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4시 되면 없어지는 동기들도 꽤나 있었고 퇴근 시간이 되게 자유로워. 3시 장 끝나면 이후로 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 나는 아니지. 왜냐면 나는 7시에 출근해서 그때 9시에 퇴근했으니까 그 지점장 때문에 나도 7시에 출근해서 그 다른 지점장 때문에 7시, 8시에 그러니까 퇴근했으니까 쓸데없이 근데 선배들은 보면은 진짜 영업 잘하는 선배는 3시 딱 장 끝나면 이제 고기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가잖아. 근데 퇴근하는 거야 솔직히. 그런 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안 좋게 말하면 드센 사람들 좋게 말하면은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PB들을 오래 하는 선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형 말하면은 B형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 그러니까 고객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고 나면 진짜 나온나 막둥이 나온나 이래가지고 그냥 커피 하나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냥 쿨하게 그냥 서로 으쌰으쌰하고 같이 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끈끈하게 붙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았다. 나는 내가 그러니까 고객들이랑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영업 실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선배들한테 의지하는 게 좀 컸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고픈 사람이면은 PB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점마다 다르지. 나도 그렇지, 되게 지점. 인복이 많아서 같이 일했던 분들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힘들고 회사 욕할 때는 진짜 같이 선배들이랑 모여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케바케라고 할 수 그치, 있겠지. 할 수 있지. 근데 아무튼 우리 영남권, 그러니까 영남권이라 그래나? 그 부산, 그치. 울산 뭐 이쪽은 내가 봤을 땐 그래도 너무 좋았어. 전체적으로 다 되게 사람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 직원분들 너무 좋았고 몇몇 분들 빼고. 그치? 이거 특정인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는 진짜 괜찮았던 것 같고. 우리가 아무튼 PB라고 했을 때, 뭐 종목 분석하고 채권 분석해가지고 고객한테 세일즈하고 수익 내주고 또 매도해서 또 자산 더 불려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수치로 다
1번부터 꼴찌까지 순서 탁 나오고 전화해야 되는 날이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 그냥 무조건 10콜 이상 해야 되잖아. 오늘 만약에 콜 할 게 많아서 20콜 해도 내일 또 10콜 해야 돼. 그런 것들 채우는 게 되게 짜증났던 것 같고 실적은 실적인데 우린 또 이제 KPI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또 이제 해서 성과 주는 그 실적은 따로 있잖아. 그럼 거기 보면은 걔들이 업세일 하는 거, 업세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사에서 이런 상품 팔면 이제 KPI 더 준다 이런 거 하면 또 그런 것들도 막 선택적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뭔가 PB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향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그것도 외향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치, 외향적이고 대범한 성격. 그치, 외향보다는 난 대범인 것 같아. 대범해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범한 성격의 사람들이 PB를 하면 그러니까 쪽박을 찰 수도 있는데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PB의 필수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면 일단은 대범한 성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식이랑 사회성이랑 영업력, 주량 이렇게 네 개만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개 중에 순도 한번 매겨보자. 1, 2, 3, 4. 저는 지식. 지식이 1? 1등. 1이 그 다음에 지식. 2등 영업력. 영업력. 3번 사회성. 사회성. 4번 주량. 아, 이것도 나랑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지식 일단 아는 게 많아야지 입을 여는 순간 뱉을 게 많아져요. 아, 그래서 일단은 좀 알아야 된다. 그쵸. 확실히 그러니까 지식이. 내가 아는 게 많아야 PB가 아는 게 많아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근데 있는 그게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확신을 해야, 내가 이게 매력적이라 확신을 해야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 고객도 알거든. 얘가 조금은 아는 건지 그냥 모르면서 하는 말인지 대충은 매매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말을 좀 못하더라도 몇 마디 하더라도 거기에 자신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력. 내가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말 잘하는 거. 그냥 그냥 말빨로 그냥 말빨. 하는 거. 소위 말하는 말빨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고. 사회성은 사실 뭐 엄청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1대1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유대감만 잘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성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3등 정도는 될 거고. 주량은 사실 예전에는 뭐 외부 영업도 많이 하고 고객을 뭐 우량 고객이면 만나가지고 술도 저때처럼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요즘은 그게 좀 덜 한 것 같고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나도 들었어. 그리고 내가 PB일 때도 고객이랑 오히려 나는 또 여자 직원이라서 그런 거 있을 때 저녁 약속은 거의 잡지 않고 밥을 먹거나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점심 때 도시라고 해서 점심 때는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술을 마시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주량은 사실 내가 일했던 지점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다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나도 4위는 주량인 것 같고 1위가 사회성, 그 다음에 2위가 지식, 3번이 영업력, 4번이 주량인데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사회성이 그 아까 필수 역량이라고 했던 대범함 같거든. 그러니까 사회성이 되게 괜찮으면 이걸 영업력으로 봐야 되나? 나도 헷갈린다. 그러니까 진짜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전화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지식 좀 없어도 그냥 전화 걸어서 그냥 말할 수 있는 성향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PB에 더 이제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오히려 사회성을 더 좋게 봤는데 아무튼 말한 것처럼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고객이 확실히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도 나는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얘가 이거 괜찮다고 확신하는구나를 확실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 나도 대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식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걸 순번 매기기도 어렵긴 하네. 그렇지. 그리고 이걸 자기가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치. 어떻게 활용하냐. 자기가 강점이 뭔지 잘 알고. 맞아. 오히려 사회성이나 영역은 잘 없어도 지식 되게 잘해서 있는 우량 고객들 수익 잘 내주면 지식이 많아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그러면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이 잘 안 났네. 이거는 결론이 어쨌든 지식이나 사회성, 영업력, 주량 모두 필요하지만 PB마다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아유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잘 마시면
뭐 형님 영업이겠지. 응, 그치.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듣기로는 그래도 수술이 필요해서 개인이 아니라 법인도 잘 뚫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분들 그렇구나. 밖에서 만나서 술 마시면서 그치. 물건 쌓고 그치. 그러면서 주신 얘기하면서 맞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매매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영업 스타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뭐 주량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도 잘 되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그게 있는 나쁜 건 거니까. 아니니까. 그치. 그냥 나는 내가 주량이 워낙 알코올 쓰레기니까, 그냥 저게 별로 필요 없이도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4등인 거지. 맞아. 맞아. 이거 결국에는 그냥 영업 스타일에 따라서 맞아.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PB를 간둔 이유. 게스트님은 PB를 왜 간둔, 그러니까 PB를 간둔 이유는 당연히 뭐 지금까지 힘든 것도 말했고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트리거가 됐던 거. 가장 트리거는 영업 압박. 영업 압박, 실적. 매일 작성하는 보고서, 매일 들어가서 회의실에서 혼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몇 개월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몇 년 더 했을 때도 똑같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매력이 없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엄청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아까 필수 역량이라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고 했던 지식.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종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그냥 스스로 계속 PB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이 무슨 종목 물어보는데 나는 사실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표면의 일부분만 알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사를 가본 적도 없고 이 그치. 회사가 사실 무슨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사업 보고서에 아주 일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결핍돼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업에는 내가 진짜 안 맞구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의지가 계속 영업 압박에 의해서 꺾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그건 완전 동일한 거야. 나도 실적 압박. 분명히 잘할 때도 있는데 잘하면 목표가 어느 순간 높아져 있어. 항상 그냥 영업 압박에 시달렸고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게스트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앞이 깜깜해. 내가 오늘 하루 실적을 채웠는데 내일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고 1년 뒤에도 또 해야 되고 5년 뒤에도 또 해야 되고 내가 5년 뒤가 안 가봤잖아. 5년 전에 들어와 있는 선배 똑같은 거 하고 있어. 나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 계속 굴레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계속 굴레라 그러나? 계속 그냥 똑같이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같이 굴러가는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거기에 대해서 확 매력이 꺾이면서 PB로서 있으면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겠다는 생각.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와중에 이제 자격증 딱 되면서 그냥 할수 뭐라도 되겠지 하고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 그건 다 똑같은 거 같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또 어느 정도 영업력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자리를 잘 잡은 선배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의 그 이제 막 물을 이렇게 젓고 있을 수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편하게 근데 되게 편하게 영업하고 편하게 실적 쌓고 그냥 편하게 지내. 근데 우리 동기 다른 지점도 서울권의 동기 지점 보면은 그 실적 좋으신 과차장인데 그냥 딱 3시 끝나면은 백화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이러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반면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다. 나는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이면 PB로 쭉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궤도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진짜? 우리처럼 엄청나게 영업실적 압박에 빡세게 될 거고 이 과정 다 견디고 그렇지. 내 고객을 확실히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지. 그게 엄청나게 힘들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영업하는 그 안정 궤도에 왔다고 했을 때 그걸 성장으로 볼 거냐 여기도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지금 게스트분은 이제 PB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셨고 이제 행원으로 있으시잖아요. 행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행원과 PB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냥 단순. 일단은 그냥 둘 중에 그냥 택을 해라 그러면
은행원이 좋은 것 같아요. 은행원이 좋아요? 은행원이 좋은 이유 딱 두세 가지. 영업 압박이 증권회사보다 적고요. 적고. 근데 영업 압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행원의 영업 압박은 어떤 게 있어요? 행원의 영업 압박은 개인 실적보다는 지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카드, 지점 전체적으로 카드를 몇 개를 카드 만들었냐. 몇 장, 뭐 신규 예금 금액 얼마, 그런 거 예금도 있어? 그래서 예금 뭐 잔액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반값, 보험이라고 하죠. 반값슈런스. 네,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주택 청약, 되게 좌수가 몇 다양하네. 잔지, 엄청 다양. 근데 그게 압박이 조금 덜한가? 증권사보다는? 그쵸. n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지점에 해야 되는 수량이 정해지고 이거를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잘하는 직원이 많이 해주면 나머지 못한 거를 나눠서 또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을 끌어가야 된다 이런 부담은 조금 덜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으로 봤을 때는 은행원이 좀 증권회사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좋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계속 고객을 내가 찾아야 돼. 그치. 신규 고객. 그래야 계속 찾아야 뭔가. 되고 그치. 전화 안 받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싫어하시는데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 싫은 소리도 은행은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면 되는 거네. 상담을 진행하면서 업무 처리 도와주면서 뭐 예금을 권유한다든지 카드를 판매를 한다든지 펀드를 한다든지 펀드를 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워킹 고객 기회가 많아서 훨씬 좋은 것 그 같아요. 워킹 고객이 찾아오는 고객을 뜻하는 건가? 찾아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진상은 어때요? 진상 수준? 아무래도 증권회사는 내방하는 고객이 적잖아요. 그래서 진상 고객도 거의 없어요. 또 내 고객이기 때문에 그치. 내가 아는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수익을 엄청 마이너스 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없지만 은행은 정말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진상도 다양하다는 건가?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 압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은행이 조금은 더 낫다. 은행에 있어서는 또 하루 종일 고객이 있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 그래서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정신보다는 그래도 정신은 그래도 좀 괜찮네. 오히려 정신 힘든 게 더 힘드니까. 전 직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직장은 정신적으로는 조금 덜 힘드나 육체적으로 좀 더 힘든데 그게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고 아까 전에 말하면 좋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페이적인 부분도 우리가 보통 대학생들 때 금융권에 가고 싶은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맞아요. 그 수많은 것 중에 공통점으로는 다른 타직병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봤을 때 증권사로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높은 수는 아니었단 말이야. 왠지 알아. 우리가 매니저 증권회사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가? 증권사 내에서도 하위권이라고 듣긴 했는데 연봉이 조금 적은 편이죠. 사실 페이적인 부분에서는 증권회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똑같았어요. 그쵸, 보통 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통 다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뭐 자금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성과급은 뭐 1년에 마지막 달 12월 달에 딱 한 번 나오고 이러니까는 너무 좋았는데 은행에서는 매달 급여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급여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뭐 적게 들어오는 달은 생활비조차 없어서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 달은 뭐 조금 더 많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적게 들어온 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온 날 좀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구나. 많이 들어온 대로 쓰는데 그쵸. 그래서 자금 계획하기가 은행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체계는 증권회사 좀 더 좋은 것 같고 초봉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증권회사는 2016년도고 은행은 또 그래서 다들 그렇죠. 그런 거 있기는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그때 당시 초봉이랑 지금의 은행 초봉이랑 비슷한 것 같고 대신 은행은 실급여는 작은데 총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요.
아 진짜로? 네. 그럼 그 빼가는 게 많은 거예요? 빼가는 것도 좀 많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상품권이나 아 그렇게 네, 해주는구나. 복지연금이나 그 다음에 뭐 복지 포인트나 이런 게 부수적으로 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직권에는 사실 저희 회사는 그런 거 그냥 없었잖아요. 현금 끝. 깔끔하게. 급여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치. 그거 말고. 급여 복지 말고는 포인트, 없었어요. 우리 퇴사하고 복지 포인트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복지 포인트 좀 좋지만 그치. 그래서 그거가 있기 때문에 총급여로 봤을 때는 은행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한 총급여로 2년차, 3년차 이렇게 봤을 생각했을 때? 때는 은행이 높고.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은행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근데 제가 또 대리로 승진을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 급여에서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를 하고 은행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은행 급여를 받았을 때 현타가 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현직인 행원이 증권사 때보다는 더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근데 후회 은행 행원으로 있으면서 후회한 적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 그랬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 사실 후회를 크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은행은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증권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주식창 보고 보니까 그 시세를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내가 보고 싶어도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관심 있거나 펀드에 관심 있거나 이렇게 해도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한 가지 업무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건 증권회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스페셜티를 딱 가질 수 있어요. 뭐 하나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은행은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고객을 응대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A라는 고객이 왔을 때 A라는 거에게 응대하는 수준, 또 B는 B. 그럴 때 조금 아쉬움은 오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크게 후회한 적은 없다. 후회한 적은 없다.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이제 퇴사를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PB도 해보셨고, 행원도 해보셨으니까, 뭐, 다른 이제 금융업은 다 차치하고, 이제 PB랑 행원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한테, 뭐, 주의점을 말해줘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것도 좋고 이제 무슨 이렇게 틀은 없어요. 그냥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손우님은 뭐 해주고 싶은 말? PB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대학생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나 그냥 금융권 취업 준비해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면접이라는 것도 거치고 이런 취업 전형을 거치다 보니까 그냥 금융권의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랑 금융업 내에서도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든지 PB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IB에 근무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포지션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포지션에 되고 싶은 포지션이 있는 친구들이 한 3걸음에서 5걸음은 그냥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앞서 나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1, 2학년이면 당연히 모를 거고 아무리 못해도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디 쪽 준비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금융권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보다는 나는 금융권에서도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끔 취준을 하면 취업 준비를 하면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그냥 이야기는 해주고 싶긴 했어요. 게스트님은? 비슷한데 좀 구체적으로 행동을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후회했던 게 증권회사를 입사를 했지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입사를 했거든요. 그치. 나도 근데 그건 그래. 주식은 안 해보고 했지. 일단 한번 취준생들이 많이 돈이 없겠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ELS든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렇구나 이거는 어떻구나 이렇게 본인이 한번 느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지도 나는 맞는지.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는 맞을 줄 알고 했지만 직접 해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지. 하긴 되고 나서 만약에 아니라고 느끼면은 바꾸기가 힘들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를 무조건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피부나 이런 성향이 중요한 직종이랑 굉장히 더더욱 그럴 거고. 성향이 집중. 아무튼 지금 초반에 얘기한 걸 보면은 일단은 주변에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기가 직접 해보고 이런 것들 하려면은 여의도 촌놈 영상 많이 보면 되겠네. 그래서 많이 네. 홍보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직접 한번 해보고 성향 잘 파악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취업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카톡으로 해서 1대1로 연락을 주면 최대한 뭐 내 경험이 정답도 절대 아니겠지만 그 진짜 세 발에 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업계 현재 현업 그 PD의 실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번에 게스트님은 그 PB를 저랑 같이 했었고 뭐 저는 2년 그리고 게스트님은 3년 정도 했는데 PB의 경험이라는 그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초청해가지고 말씀 나눠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촌놈의 금융톡톡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저랑 교집합이 있는 아무튼 금융과 관련돼 있는 게스트 분들을 계속해서 초대를 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이런 살아있는 현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고 아무튼 이번이 첫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뭔가 계속 바꿔나갈 텐데 아무튼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갈게. 인사할게요. 안녕.